한과 미국이 극단적인 말을 주고받고 있죠. 한반도 8월 위기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안녕하세요. 네. 까칠하다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네. 저희 작가한테. 까칠한 사람 아니에요. 네. 부드러운 사람을 까칠하다고 하는데요. 네. 까칠한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까칠한 장관님 연결됐습니다. 네. 자, 북한이 괌을 타격하겠다. 구체적으로 지명을 거론하면서. 네. 그런 말도 하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불바다는 아니었죠. 화염과 분노. 예, 네. 이런 발언도 하고 서로 아주 극단적인 말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왜 괌을 거론했을까? 그리고 실제 괌을 타격할 가능성이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을 오랫동안 상대하신 분으로서. 이건 말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항상 그 사람들의 그 화법을 알고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미국의 선제 타격 기도가 드러나면 네. 서울을 포함한 남측의 군사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고 미군 기지가 있는 이 괌 이런 데를 이제 전면적으로 타격하겠다 그랬는데 미국이 자기를 치겠다는 얘기를 북한을 치겠다는 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북적북적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선제 타격, 예방 전쟁, 이런 등등이 어떤 점에서는 말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실제로 행동을 옮겨줄 수 있다고 북한이 좀 걱정을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미국이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 가만 안 있겠다. 그러면서 근데 괌 얘기를 했는데 남쪽 불바다는 그건 그냥 들어간 얘기고, 괌이 이게 B1B라든가 B-52 같은 전략 폭격기,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그런 폭격기들, 거기서 떠가지고 북한 상공 한 바퀴, 돌아가는데 몇 시간 안 걸리는 그런 폭격기들이 있는 기지 아닙니까? 네. 그거를 공격하겠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자리를 때리겠다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한 30km 정도 떨어져서. 예. 그러니까, 도망갈 구멍은 다 열어놓고 겁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북한의 말을 지금 해석하면 미국이 선제 타격을 실제로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괌이 아니라 괌 주변 한 30km 떨어진 데를 때리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30km를 때리지만 이게 공해상이 될 텐데. 그런데 비행기가 어디로 지나올 줄 압니까? 그러니까 비행기가 지나갈 수 있는 공중을 둘러막고 때릴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미국이 선제 타격할 그 가능성도 적고 또 북한이 괌을 친다고 하더라도 바다를 둘러싸고 몇 발이나 쏘겠습니까? 미사일을. 몇 발 쏘겠죠. 수발 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서로 불이 붙어가지고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북한식 대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때까지 항상. 네, 북한식 대응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의뢰 말만 꺼내면 1000배, 100배 갚아주겠다고 그러는데 1000배, 100배 그런 얘기 두고 쓰는 말들이 있죠, 몇 개. 그건 수십 년째 그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만. 불바다 1000배, 100배, 그다음에 또 무슨 선별적 타격, 잘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별로 놀랄 거 없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워낙 오랫동안 들어와서. 이 미국발 한반도 위기설이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 얘기들도 하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제 아주 강한 발언들을 해 나가면서 미국발 위기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이 긴장을 더욱 높여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발언으로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철학이 반영된 조치라고 봅니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세게 겁을 주고 밀어붙이면은 북한 같은 나라는 결국 손 들고 나오지 않겠는가. 일종의 장사꾼이라고 사업가적 흥정이죠. 세게 불러가지고 상대방이 이제 겁을 먹고 꼬리를 내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도권에서 성장한 정치인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스타일이.
스타일이. 근데 그게 오히려 북한을 더 자극해가지고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이 오히려 예방적 타격을 할 수 있는 그 여지를 키워가지고 책임을 그쪽으로 넘기려고 하는 전략인 것 같은데 저는 북한이 그렇게 위험한 짓을 안 하려고 봐요. 그 사람들 말폭탄 쏟아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싹 방향 틀어가지고 빠져나가는 데는 여러 번 보면서 참 귀신 같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런 전략으로 이때까지 살아남았죠 사실은. 예.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이 방향을 틀도록. 근데 되게 그렇게 북한이 벼랑 끝에서 극단적인 압박을 통해서 미국을 들어가면은 결국 미국이 방향을 트는 그런 전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왜 그 형제간에 싸우면 큰 놈이 참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실제로 북한은 잃을 게 없다는 듯이 나오면 결국은 그렇죠.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죠, 오히려 지금까지는. 그리고 지금 동아시아의 현실로 봐서 6.25 때도 6.25 때 중국이 별거 없을 때도 중국이 바로 참전하지 않았어요. 예. 지금 중국은 미국 다음 가는 강대국입니다. 예.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면 바로 그 불똥이 중국 대륙으로 뛰고 특히 동북 삼성 만주로 번질 거기 때문에 중국이 가만 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건 한반도 전쟁이면서 실제로 미중 전쟁이에요. 세계대전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미국이 그렇게 그거 벌렸다가 지금 다른 유럽이라든가 중동 같은 데 벌려놓은 일들이 많은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럼 8월 위기설은 어떻게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4월 위기설도 있었죠, 그때. 예. 4월 달에도 내가 다른 데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4월 달에는 그 금년도 예산이 지금 한참 심의 피크 기간일 거예요. 9월에는 결정이 돼야 됩니다. 미국 예산 심의. 예산이 10월부터, 미국은 1월부터 시작이 되지만 10월부터 예산 연도가 시작이 돼요. 네네. 9월 국회에서 이제 끝을 내야 되는데 8월이면은 이제 한참 밀고 당기는 기술 조정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시기 아니에요? 네네. 기술적으로. 이때 이 주한미군 또는 극동지역 또는 태평양 사령부의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하려면 이 한반도가 위험하니까 절대로 이 부분은 손대지 말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나는 출처가 미국 내 군산복 합체 내지는 군부라고 봅니다. 미 국방부 쪽에서 핵무기 60개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미 전문가는 과장하지 말라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지금. 60개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조금 전에 그러니까 이게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이거 국방 예산 깎으면 미국이 당한다 하는 그 겁을 줘야만 액수가 늘어나든지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나온 일종의 페이크 뉴스인데 우리 국민들은 미제면 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예. 동시에 이제 우리 언론이 크게 보도하지 않는 게 예를 들어서 캐나다 국적 임목사를 갑자기 석방한다든가 혹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결국은 대화를 하자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뉴스도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같이 봐야죠. 지금 캐나다 우리 교포 임목사를 병보석이라는 이유로 해서 사실상 돌려보낼 것 같은데 그거 지난번에 원비어 사건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자기네 지역에서 만약 그 사람이 숨을 거두면 이 정말 복잡해지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의료 기술도 좋고 여러 가지 형편이 괜찮은 가족의 품 그다음에 캐나다로 가서 병을 고치는 것이 낫겠다는 계산이겠지만 이거는 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예요. 당신네들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당연히 좋은 자세로 다가오면은 얼마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선제 타격하면은 괌을 폭격하겠다, 괌 주변 바다를 폭격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미국한테 빨리 우리 대화했으면 좋겠다는 소위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보면 대화 직전에 가장 거친 말들이 오가 같습니다. 보통. 그렇죠. 더위가 절정에 이르다 보면 이제 가을로 넘어가듯이. 그러니까 거친 말들을 한참 주고받아서 전쟁 나나 싶으면 대화가 시작되는. 그렇죠. 그런 과거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루트를 다시 타지 않겠나 하는 짐작도 들고, 이건 어떻습니까? 뭐요? 까칠하신 장관님 갑자기 튀어나오시는 뭐요? 장관님 저기. 아니, 돌발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좀 겁나지. 안보리 제재 있지 않습니까? 예. 안보리 제재. 예. 거기서 뭐 석유는 빠졌다, 뭐 그렇지만 가장 강한 제재다, 뭐 이런 식의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안보리 제재로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갈까요? 안보리 제재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선 석유 송출 금지가 빠졌다는 것이 뭐 북한한테는 별로 타격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대중무역의 3분의 1을 삭감시켰기 때문에 무역으로 거둘 수 있는 액수 10억 불을 못 벌게 했기 때문에 손 들고 나올 거라는 것은 착각이고, 10억 불이면요. 1조 달러인데, 그렇죠? 1조 달러인데, 그게 사드 한 대 값보다 싼 겁니다. 1조 2천억 달러가 그렇잖아요. 그렇군요. 예. 근데, 북한 무역이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3분의 1 타격을 입는다고 그래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손두고 나올 가능성은 없고, 안보리 제재가 지금 8번째입니다. 예. 근데 7번째 안보리 제재를 결의하면서 또 역대급이라고 맨날 그랬어요. 가장 강력한. 항상. 가장 강력한. 예. 이게 신문 광고 같은데, 어디 보면은 무슨 역세권 2분 거리, 3분 거리 하는 식으로 맨날 근데, 7번의 유엔 제재를 당하고도 작년에 북한 경제가 3.9%나 성장했다면, 북한 경제는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게 유엔 제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다음 미국이 대북 제재를, 유엔 제재를 주도할 때 경제적인 타격을 주면은 결국은 숨이 막혀가지고 손 들고 나올 거다 하는 전제에서 그렇게 된 건데, 작년 경제가 3.9%면 우리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거예요. 물론 규모가 작은 데서 3.9%하고, 우리 같이 1조 5천억 달러 된 그런 GDP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3%, 2%, 2.5%는 다르지만, 나는 이 유엔 제재가 앞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데는 큰 역할을 못하리라고 봅니다. 결국은 협상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미국도 곧 그걸 알게 될 거고, 특히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왜 자꾸 이렇게 압박으로만 가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 얘기 미국한테 할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하겠어요? 우리가 해야지. 미국이 하겠어요? 북한이 하겠어요? 결국은 지금 일본은 30초밖에 안 남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역시 다시 한번 대화로 풀릴 수밖에 없다. 오히려 대화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밤이 깊으면 새벽에 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럴수록 대화가 가까워진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야말로 진정성 있게 미국한테 이렇게 해봐야. 알겠습니다. 결국 북한과 미국이 극단적인 말을 주고받고 있죠. 한반도 8월 위기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안녕하세요. 네. 까칠하다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네. 저희 작가한테. 까칠한 사람 아니에요. 네. 부드러운 사람을 까칠하다고 하는데요. 네, 까칠한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까칠한 장관님 연결됐습니다. 네. 자, 북한이 괌을 타격하겠다. 구체적으로 지명을 거론하면서. 네. 그런 말도 하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불바다는 아니었죠. 화염과 분노. 네. 이런 발언도 하고 서로 아주 극단적인 말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왜 괌을 거론했을까? 그리고 실제 괌을 타격할 가능성이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을 오랫동안 상대하신 분으로서. 말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항상 그 사람들의 그 화법을 알고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미국의 선제 타격 기도가 드러나면 서울을 포함한 남측의 군사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고 미군 기지가 있는 이 괌 이런 데를 이제 전면적으로 타격하겠다 그랬는데 미국이 자기를 치겠다는 얘기, 북한을 치겠다는 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북쪽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선제 타격, 뭐 예방 전쟁, 뭐 이런 등등이 어떤 점에서는 말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실제로 행동을 옮겨줄 수 있다고 북한이 좀 걱정을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미국이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 가만 안 있겠다. 그러면서 근데 괌 얘기를 했는데 남쪽 불바다는 그건 그냥 들어간 얘기고 괌이 이게 B1B라든가 B-52 같은 전략 폭격기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그런 폭격기들 거기서 떠가지고 북한 상공 한 바퀴 돌아가는데 몇 시간 안 걸리는 그런 비행기들이 있는 폭격기들이 있는 기지 아닙니까? 네. 그거를 공격하겠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자리를 때리겠다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을 서로 불이 붙어가지고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북한식 대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때까지 항상. 네, 북한식 대응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의뢰 말만 꺼내면 1000배, 100배 갚아주겠다고 그러는데 1000배, 100배 그런 얘기 두고 쓰는 말들이 있죠, 몇 개. 네. 그건 수십 년째 그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만. 불바다 1000배, 100배, 그다음에 또 무슨 선별적 타격, 잘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별로 놀랄 거 없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워낙 오랫동안 들어와서. 이 미국발 한반도 위기설이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 얘기들도 하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제 아주 강한 발언. 거의 사격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한 30km 정도 떨어져서. 예. 그러니까, 도망갈 구멍은 다 열어놓고 겁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북한의 말을 지금 해석하면 미국이 선제 타격을 실제로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괌이 아니라 괌 주변 한 30km 떨어진 데를 때리겠다. 이거죠. 근데 이제 30km를 때리지만 이게 공해상이 될 텐데. 그런데 비행기가 어디로 지나올 줄 압니까? 그러니까 비행기가 지나갈 수 있는 공중을 둘러막고 때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미국이 선제 타격할 가능성도 적고 또 북한이 괌을 친다고 하더라도 바다를 둘러싸고 몇 발이나 쏘겠습니까? 미사일을. 몇 발 쏘겠죠. 수발 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